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CCTV.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놈과 맞짱을 뜬 적이 있다. 또래에 비해서 키도 작고 마른 체격의 내가 적어도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녀석과 싸움을 하려니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았다. 죽도록 두드려 맞은 나 불쌍한 정도로 부어오른 얼굴로 뻗어버렸고 녀석을 좆도 안 되는 게 개기기를 라고 하면서 의자에 삐딱하게 걸터 앉았다. 하지만 녀석은 쓰러져 있던 내가 설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 무방비 상태로 커트칼에 얼굴을 찔리고 말았다. 녀석의 볼살을 뚫고 들어가 칼날 사이로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난 그땐 내가 뭐 때문에 녀석과 그렇게 싸우는지는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꽤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는 걸 보며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었던 것 같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내 자취방에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 거울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욕설이 가득 써있고 방 안은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난자팡이 되어 있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앙심을 품은 건지 몰라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내 손으로 범인을 잡고 싶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난 돈이 좀 들긴 했지만 방 안 은밀한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로 출발했다. 오늘도 오셨구만. 아니나 다를까 강의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분명 나올 때 문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섹시한 여자의 입술처럼 살짝 열려있는 문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덕분에 이제 몰래 설치해둔 CCTV로 범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난 긴장된 마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내 산산이 조각나서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카메라를 볼 수 있었다. 은밀한 곳에 설치한다고 했지만 녀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나 보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을지 모를 CCTV의 위험성을 녀석이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쩌면 이러는 게 더 속이 편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빌어먹을 개자식. 두고 보자. 다음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런 내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김없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안 풍경을 보고 복수를 결심했다. 이젠 누구라도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건만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다니. 반쯤 죽여놔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녀석이 아무리 눈썰미가 좋고 대담하다고 해도 12개의 카메라를 모두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걸리기만 해라. 걸리기만. 이럴 수가. 다시 외출해서 돌아온 나 12개의 카메라가 보란듯이 모두 망가져 방바닥을 뒹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이상, 장소를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마치 내 행동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내 일구석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망가진 카메라를 지그시 보던 날
어쩌면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녀석이 내 행동을 미리 관찰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다. 저기, 이 집 어딘가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찾아주세요. 결국 전문가까지 부르고 말았다. 1시간가량 비좁은 자취방을 샅샅이 탐색한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청기나 몰래카메라 같은 건 없다고 했다. 이쯤 되면 녀석은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무방할 것이다. 아마 지금도 전문가조차 찾아내지 못할 기상천외한 곳에서 녀석의 몰래카메라가 날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틈만 나면 녀석의 몰래카메라를 찾기 위해 방을 뒤지곤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몰래 집 근처에 잠복한 지도 어느덧 4일째다. 녀석은 마치 내가 이곳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림자도 내비치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결국 나는 더 이상 학업까지 포기해가면서 범인 색출에 매달릴 수만은 없었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을 나와버렸다. 친구 집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녀석이 나에 대한 원한이나 중후의 감정을 수그러뜨기를 바랬다. 영화 올드보이처럼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야, 미안하다 유시가. 신세 좀 질게. 어? 야,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냐? 그나저나 그 스토커도 참 지도가다. 그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날 12시가 조금 넘어서야 귀가를 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난 친구의 집도 안전하지만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난장판이 된 그의 집은 둘째치고 유석이의 얼굴은 눈뜨고도 못 봐줄 만큼 지독하게 부어있었다. 아주 심하게 구탈당한 것 같다. 야, 유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미안해. 살려줘. 제발 살려줘. 유석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야, 도대체 무슨 짓을 당했길래 내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지? 난 유석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럴수록 유석이의 안색은 점점 새하얗게 질려만 갔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19라도 부르려는 찰나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몰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어폰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오자 언제 그렇게 굳어있는 썼냐는데 유석이는 미친듯이 경찰 뒤로 숨어 악을 썼다. 저 새끼예요! 저 새끼를 잡아요! 저 미친 새끼! 난데없는 유석이의 말에 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마 너무 심한 짓을 당한 나머지 날 스토커로 착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경찰들은 유석이 말만 믿고 내 손에 수갑을 채웠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오해를 풀어야 할게 난 그들에게 순순히 협조를 해주었다. 유석이가 좀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정현식씨! 정말 끝까지 이럴 겁니까? 피해자가 있는데도! 유석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형사님도 보셨잖아요. 걔가 지금 정상으로 보이세요? 경찰서에 도착한 나는 조소를 꾸미면서 앞에 있는 형사와 계속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석이의 말만 듣고 날 가해자로 생각하는 형사에게 진실을 설명해줘야 했으니 말이다. 난 정말로 유석이를 폭행한 일이 없으며 유석이가 말한 시간에는 고등학교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 정도 알리바이면 당연히 오해가 풀려야 정상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형사는 날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겠다 이거죠? 금방 끝날 일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김유석씨 집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 카메라입니다. 김유석씨 본인이 설치한 거요.
여기에 당신이 한 짓이 모두 들어있다고! 알아들어요! 전 유석이를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강한 내 태도에 결국 형사는 내 앞에서 비디오를 틀었다. 그리고 난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유석이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칠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나였다. 난 자고 있는 유석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남대없는 습격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유석이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내가 날리는 주먹에 고스란히 얻어맞았다. 폭행은 무려 30분이나 계속되었다. 급기야는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유석이는 내게 무릎 꿇었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후 들어올 때처럼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내가 유석이에게 유석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실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이래도 잡았다 하실 겁니까?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모든 게 내 자작극이었단 말인가? 그럴 리 없어. 이럴 수가. 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내 앞에서 짓거려대는 형사의 목소리가 그 윙윙거리는 소리에 무척 잘 들리지 않았다. 난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에 낯선 흉터가 보인다. 마치 커터칼이 찔린 듯한 흉터.